안녕하십니까. 연력학 19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심플 믹스처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물질이 이제 상온에 존재했을 때 이제 PV 다이어그램을 보이면서 그 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물질 중에서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CO2를 얘기를 했었고 H2O랑 그 다음에 힐륨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CO2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렇게 하나 두고 이렇게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울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그리고 전형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왜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었던 것 같고, 특별히 이제 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됐었죠. 물이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압력을 높였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압력을 높이면은, 물의 압력을 높이면은 뭐 고체의 압력을 높여도 마찬가지죠. 고체의 압력을 높이면 이제 고체가 되고, 물의 압력을 높여도 고체가 되죠. 그런데 순수한 물일 경우에는 고체의 압력을 높이면은 물이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썰매나 뭐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같이 압력을 높이면은 이제 물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증기압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증기압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요거 기울기 구하면서 이제 증기압이랑 몰당 볼륨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이제 몰당 볼륨 VM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체로 가면 갈수록 몰당 볼륨이 커지죠. 그런데 이제 물은 수소 결합 때문에 이제 몰당 볼륨이 물보다 고체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물질이 섞여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물질 두 개가 섞여 있다고 하면은 이제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이너리 시스템을 얘기를 할 건데, 순수한 물질일 때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랑 똑같이 우리가 순수한 물질이 있을 때 페이스 다이어그램 그린 것 같이 우리가 물질이 두 개가 섞여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 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투 컴포넌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죠. 반응을 하지 않지만 이제 섞이는 애들. 그래서 투 컴포넌트 시스템, 이제 F 자유도는 F는 이제 4-P 일 거고, 만약에 이제 그 템퍼러처가 일정하면은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F는 3-P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F 자유도니까 당연히 이게 최대값은 얼마야 돼요? 페이스는 이제 한 가지 이상 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P 값이 1 이상이잖아요. 최소값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F는 당연히 최대값이 2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도는 두 가지가 될 건데, 자유주가 두 가지 될 건데, 우리가 자유도가 두 개 되려면은 한 가지 형식은 이제 압력 및 이제 여기서 뭐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그 두 개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여기 성분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압력을 갖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다고 하면은 온도 성분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유도가 두 개라고 했는데 성분을 하나 쓰고 싶다. 그러면은 압력 성분으로 쓸 수 있겠고,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독립변수가 두 개니까, 독립변수가 두 개인데 이 두 가지를 갖고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갖고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압력이나 아니면 이제 온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압력 성분으로 그리던가 온도 성분으로 그리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온도를, 압력을 고정했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투페이스, 이제 두 개의 상, 그래서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두 개의 페이스가 있는, 그리고 컴포넌트가 두 개 있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라우레 법칙, 앞에서 배웠던 이제 라우레 법칙, 그 라우레 법칙을 따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상용액이죠. 우리가 라우레 법칙을 따르는 용액이 이상용액인데, 이상용액을 따르려면 그 앞에서 봤던 기억을 하시겠지만, XA가 몰 프랙션이라고 하면은, XA가 이제 몰 프랙션이라면 요 끝에는 XA가 빵인 지점이죠. 빵. 그래서 순수하게 B만 있는 상태고, 여기는 A만 있는 상태죠. 순수하게 A만 있는 상태예요. 여기 두 개는 비율이겠죠. 그러면 뭐 대충 이 점에 뭐 중간에 있는 애들이면은 A가 발휘하는 증기압, 뭐 이 정도 할까요? 뭐 A가 증기하는 증기압은 어떻게 되냐면은 순수한 A가 있을 때의 증기압에다가 몰 프랙션을 곱한 거죠. A가 발휘하는 증기압. 그리고 B가 존재하는 증기압, 실제로 존재하는 증기압은 B가 순수하게 있을 때의 증기압에다가 몰 프랙션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각각의 증기압이 요 증기압이 PA와 PB가 더해진 게 토탈 압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렇게 P는 PA 더하기 PB죠. 그런데 이 PA는 여기서 나온 거고 PB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달톤의 법칙을 했고, 이 달톤의 법칙은 우리가 실제 기체건 이상 기체건 상관없이 이거 두 개 다 만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탈 증기압력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믹스처 혼합물의 이제 토탈 증기압력은 각각의 순수한 물질이 존재했을 때의 증기압력에다가 몰 분율을 곱하고 그거에 대한 각각에 존재하는 그 증기압을 다 더한 게 총 증기압력이고, 우리가 이걸 이제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예를 들었고, 여기 지금 그 몰 프랙션이 있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요 순수한 압력, 파란색은 밑에 있는 거 두 개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요 점을 봤다 그러면 요 점이 밑에서부터 이 위에 있는 값과 밑에 있는 값 두 개를 더하면은 이 파란색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토탈 프레셔. 이게 이제 라우레 법칙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요거 뭐 어디 나가다 말았는데, 자, 이렇게 두고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XB 곱하기 PB 스타를 1-PA 스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요 XB는 어차피 1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율의 값이니까. 그래서 1-X가 XB에 해당되고, 얘네를 이제 정리해 볼게요. 토탈 프레셔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XA 자체로만 표기할 수 있겠죠. XA.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PB 값은 이거 그 토탈 P는 AX 플러스 B의 형태가 된 거잖아요. 1차원. 그리고 이 XA가 만약에 이제 변수라고 하면은 요 PB는 요 점에 시작하는 거고, 만약에 PB가 빵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우리가 1차 그래프니까 얘는 절편에 해당되고, 얘는 기울기에 해당되고, 얘는 변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성분이고 압력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총 증기압력은 XA가 이제 1로 변하면서 선형적으로 변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PA 스타를 PB 스타로 증가를 하게끔 되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요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건데, 결국은 A의 몰 프랙션이 높아지다면은 이렇게 쭉 높아지게끔 돼 있죠.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라우레 법칙에서는. 자, 근데 이게 꼭 같냐? 그래서 우리가 그 라우레 법칙을 따는 건 이상용액은 용액 속에 있는 애들이 발휘를 했을 때, 증기압이 발휘를 했을 때 이 증기 상태에 있는 애들의 농도가
액체에 있는 농도와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액체와 증기 상태에 있는 애들이 농도가 같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그 그 액체에 있는 농도가 기체에 있는 농도와 똑같으려면은 증기압이 같아야 된다는 가정이 붙어요. 그런데 사실은 증기압의 액체와 기체와 농도가 다르더라도 만약에 A의 농도가 높고 그리고 B의 농도가 낮다고 칠게요. 그러면 기체상에서는 앞에 라울의 법칙에 따르면은 A에 있는 농도가 높아야 되고 B에 있는 농도가 낮아야 되죠. 그런데 증기압이 만약에 다르다고 할게요. B가 증기압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A가 낮아요. 그러면 기체상에 있는 증기의 농도는 B가 더 많겠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성이 강한 구성요소가 휘발성이 덜한 구성요소보다 농후한 상태여야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A의 농도가 높지만 휘발성이 낮은 경우에는 증기상에서는 농도가 낮게 됐고, B가 용액 속의 컨센트레이션 농도는 되게 작지만 휘발성이 강한 경우에는 증기상에서는 농도가 높게끔 되겠죠. 그리고 달톤의 법칙에 의하면은 몰 프랙션은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 그냥 앞에서 이제 용액에서는 XA로 표시했는데 증기상이니까 우리가 YA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로 넘기면은 그죠? 여기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PYA는 PA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PA가 발휘하는 증기압은 토탈 압력 프레셔의 Y의 몰 프랙션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AB가 혼합물이 이상용액, 우리가 말하는 그 이상용액이라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똑같이. 그렇죠? 이게 존재하는 게 이상용액이잖아요. 결국은. 자, 그러면은 이제 기체상 입장, 증기상 입장에서 증기에 있는 애들의 그러니까 증기에 있는 애들의 그 몰 프랙션을 한번 봅시다. 몰 프랙션을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B는 당연히 1-YA가 될 거 아니에요. 토탈 분율은 똑같으니까. 분율에 대한 애들이고. 그래서 증기상이 발휘하는 증기의 이제 분율과 액체에 있는 분율이 다르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앞에가 이제 이상용액이라면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자, 왜냐하면 이제 토탈 프레셔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그냥 넣어갖고 그냥 정리한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얘 봅시다. 얘인데 얘가 지금 그 YA의 이제 분율이잖아. 증기상에서의 A에 대한 이제 그 분율을 나타내게 되는데 액체랑 지금 다르죠. 액체랑 다른데 만약에 이제 그 증기압이 A와 B와 똑같아요. A와 B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돼요. A, B의 농도와 상관없이 AB의 증기압에 따라서 A와 B의 순수한 물질의 A와 B의 증기압이 똑같다고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B보다 A가 발휘하는 증기압이 훨씬 높아요. 아니, 2배 높아요. 2배. 그러면은 증기상에 존재하는 혼합물의 비율, 성분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A가 B보다 4배 더 커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10배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이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것도 상관있지. 뭐. A가 엄청 커요. 엄청 크고 B가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증기압이 B는 엄청 작고 A가 엄청 높으면은 A가 조금 섞여 있더라도, 그러니까 용액 속에 조금 섞여 있더라도 순수하게 증기상에 있는 애들은 A만 존재하게 될 거 아니에요. 크게 요 그래프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농도 이상 되면은 분율이 어느 농도 정도 되면은 증기상에 있는 애들은 다 이걸로 변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PA와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고 하면은
항상 이런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하는 게 A와 B가 있는데 A가 B보다 1보다 같거나 크게 된다고 하면 이런 그래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이거라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분율, 그러니까 XA는 이제 액체의 분율이고 YA는 이제 증기상의 이제 분율이죠. 그러면은 여기 XA가 있는 것보다 YA가 있는 게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이제 YA가 만약에 YA와 XA가 만약에 같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농도가 같다고 하면은 자, AB가 이제 액체에 존재하는 이제 그 순수한 A와 B가 증기압이 똑같다고 하면은 기체상에서도 존재하는 성분 분율이 똑같은 거죠. 자, 근데 B가 하나도 안 날아가. 얘가 빵이에요, 빵. 하나도 안 날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하나도 날아가지 않으면은 증기상에서는 A만 관여하겠죠, A만. 그래서 슬로프가 1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당연히 AB랑 섞어놨는데 A랑 B랑 발휘하는 증기압이 똑같다고 하면은 기체 안에서도 분율은 똑같겠지만 B가 하나도 날아가지 않는다면 A만 기체상에서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YA 이제 기체의 그 분율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거 정리한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한 거냐? 이거 그냥 넘긴 건데요. 이거 넘기고 이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거 그냥 쭉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고. 정리한 상태에서 이제 요거에다가 이제 이거 넣어버린 거죠. 넣어버렸고 요 XA에다가 지금 이거 정리한 거를 X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렇게 나올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다시 정리한 거죠. 위아래 통분하고 미분하고 통분하고 X치하고 나누기 더하기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토탈 나온 거. 토탈 프레셔는 뭐냐? 그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체상에서 존재하는 토탈 프레셔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봅시다. 이거 토탈 프레셔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이제 A가 B보다 휘발성이 더 높은 경우에 아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X에 대해서 표시한 거잖아요. X에 대해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A에 대한 이제 용액 속에서 A에 대한 몰 프랙션을 나타낸 거고, 그렇죠? 이제 다 정리한 거 아까 이제 수식을 보는 거예요. XA라는 건 용액 속에서의 몰 프랙션인데 증기압이 똑같다고 할 거고, 여기 얘는 YA니까 증기상에서 몰 프랙션을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똑같죠. 그런데 증기상에서 이제 성분을 본 거예요. 그럼 토탈 압력 프레셔는 A가 B보다 휘발성이 더 높다고 하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똑같다고 하면은 만약에 A와 B가 똑같다고 하면은, 그런데 만약에 A가 더 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A가 2배 컸어요. 그러면 2배. 여기 똑같다고 하면 이렇게 되고 2배, 4배, 10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몰 프랙션이 0.4라고 할게요. YA가 0.4고 YB가 0.6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체상에서 A의 성분이 A에 발휘하는 그 몰 분율이 0.4고 B가 존재하는 몰 분율이 0.6이 되는 거죠. 근데 토탈 압력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증기압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A가 많이 날아가면 많이 날아갈수록 PA 여기 거의 1에 존재하죠.
YA가.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죠. 그래서 PA와 P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PB 스타와 PA 스타가 똑같다고 하면은 증기압이 똑같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다고 하면은 총 증기압력은 YA와 무관하죠. 자, 그 상태에서 뭐 총 증기압력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투 컴포넌트 시스템에서 이제 압력 컴파운드, 그러니까 압력 컴포지션 다이어그램, 압력 조성 다이어그램이죠. 한글말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베이퍼와 리퀴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상변화에서 고체, 액체, 기체잖아요. 그 액체와 기체 사이 이 오른 위쪽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액체와 기체의 경계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몰 프랙션이 이렇게 있고 이제 그 압력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YA에 대한 애들을 얘기하면은 4배 크다고 하면은 PA와 아까 그래서 PA와 PB를 얘기를 했을 때 PA가 4배 크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거를 요 두 개를 합쳐볼게요. 이렇게 두 개. 이 두 개를 합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요 일직선은 여기서 따온 거고, 요 밑에 거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액체에서 이제 분율이 똑같다고 하면 XA라고 하면은 요 상태죠. 그런데 발휘하는 증기압이 다르면은 이렇게 되겠죠. 기체상에서는 이렇게 뒤에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자, 만약에 이제 휘발성 액체가 두 개가 혼합이 되어 있고 평행 상태면은 이제 F는 C-P 더하기 2, 그러니까 둘 하면 두 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개인데, 자유도가 두 개인데, 만약에 이제 온도 T가 고정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독립변수 하나고, 나머지 이제 중속변수 하나죠. 자, 그래서 자유도가 1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제 XA건 YA건 간에 압력이 이제 고정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압력이 고정을 한다고 하면은, 요 두 개 지점은 XA 성분이 이제 알 수 있겠죠. 이제 액체상에서의 이제 분율과 기체상의 분율 두 개가 존재하게끔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XA와 이제 A 자체를 볼 건데, 그래프를 아까 이제 두 개를 합친 거죠. 요거랑 이제 뒤에 거 더한 건데, 작용하는 시스템의 증기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액체 상태만 존재를 해야겠죠. 이쪽에서는 그렇죠. 근데 적용된 압력이 시스템 증기압력보다 낮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떻게 뭐만 존재해야 돼요? 기체만 존재해야겠죠. 그런데 PYA 다이어그램에서는 이제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이쪽에서도 이제 리퀴드만 존재할 수 있고, 요 바깥에면은 증기만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리퀴드고, 요 선 밑으로는 베이퍼죠. 그리고 요 선 위로는 리퀴드고, 요 선 밑으로는 베이퍼예요. 자, 그런데 수평층에서 요 가운데 아까 이제 여기는 리퀴드고 여기는 베이퍼 알겠어. 근데 두 개가 요 합쳐져 있는 여기는 리퀴드와 베이퍼가 공존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위쪽 줄 요 선 위에는 리퀴드만 있고, 요 밑에는 당연히 베이퍼만 있는데 두 개가 있는 데는 리퀴드와 이제 베이퍼가 두 개가 같이 존재하고, 결국은 P가 압력이 이제 고정되어 있으면은 T에서 온도 편차는 0이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제 액체와 증기가 같이 존재하게끔 됐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압력을 변화시켜 줬어요. 이제 잠깐만 보고 계세요. 자, 압력이 변했다고 할게요. 압력. 자, 우리가 이제 온도는 주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PV, nRT 중에서 지금 몰수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PVT 중에서 우리가 T 고정시켰죠. 온도. 이거 일정 온도에서 바뀐 거랬죠. 그리고 압력을 변화시켰다고 할게요. 압력. 지금. 그럼 V도 변했을 텐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압력을 여기 상태에서 액체, 이 위에는 액체고 밑에는 고체인데, 요 중간에 있는 애들은 실제로 액체 상태에 있는 분율과 기체에 있는 상태의 분율은 다르다 그랬죠. 그런데 얘네를 압력을 변화시켜주면은 이 지점으로 가겠죠. 이 지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반대로네요. 뭐 위에가 PA고 P1이고 여기가 P2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요게 있는 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A를 통과하는 수직선은 전체적인 성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량에 대한 그리스어로 뭐 일골 뭐라 그러네요. 어바운스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P가 P1보다 커요. 엄청 커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액체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겠고, 만약에 두 개가 똑같다. A와 A/A가 똑같다. 아주 조금만 증기가 공존하게 되겠고, 그리고 A에서 A2.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지금. 이 A가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압력이 떨어지는 거네요. 압력이 떨어지면은, 몰 프랙션은 이제 고정되어 있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상태에서 액체는 요만큼 존재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또 떨어지면은, 여기 상태에서는 액체가 요만큼 존재하고, 여기 상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무한히 많이 떨어뜨리면은 기체만 존재하게 되는데 얘가 떨어졌을 때 액체와 기체가 공존했을 때 액체의 성분은 A1이지만 기체의 성분은 A1'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P3와 P1 요 상태만 보겠대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변이 주어진 P2에 대한 게 0이기 때문에 A2/면 어딘가요? 여기네요,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 요점 볼게요, 요점. 요점에서는 이제 XY는 고정이 되죠. 그리고 XA에 의해서 주어지고 YA는 A2'에 의해서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요점에서는 P3에서의 점은 이제 A3점. 그러니까 요 상태에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량의 액체는 증기와 공존을 하게 되고, XA는 A3로 표시를 하고, Y가 만약에 이제 GA와 비슷해요. 그리고 얘가 이제 A4로 증가하기 때문에 상관이 있을 거고, P3, P1을 예를 들어 보면 P2만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 식으로 볼게요. 요 수식을 보면은 우리가 자유도를 얘기할 때 위에 여기 리퀴드고 이쪽은 베이퍼겠죠. 그리고 여기는 두 개가 공존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얘는 뭐 리퀴드가 존재하게 되면은 자유도가 두 개니까 변수가 두 개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고, 얘는 독립변수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뭐 지대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소랑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놀이터에 가면 시소 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무게가 크고 여기가 짧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무게가 작고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그죠? 무게가 무겁고 길이가 짧고 여기가 가벼운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소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요 두 개 합친 거랑 요게 두 개 곱한 거랑 같게 되잖아요. 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뢰 규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치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NA와 LA의 이 두 개의 곱과 이 두 개의 곱이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제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투페이스 영역에서 정성적으로 액체와 증기가 모두 존재하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정량적으로 이제 각 상대적인 양을 나타내게 오고, 평형 상태에서 투페이스,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 상태의 상대적인 양을 찾으려면은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레버룰의 뭐 지뢰 규칙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명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토탈 N은 NA 알파 플러스 NA 베타니까, 그쵸? 그리고 요 N 알파는 알파 입장에서 A와 B의 총량이고, 베타는 B 입장에서 A와 B의 총량이니까, 우리가 얘를 둘 다 사이의 전체적인 양은 단계에서 그 양에 합이고, 우리를 요거를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요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누는 거죠. 요거로 나누면은 요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ZA로 나누는 거죠. ZA로 나누면은 이렇게 될 거고, GA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겠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요거 그냥 정리한 거죠. 요 상태에서 요거 여기로 옮기고, 그쵸? 그 다음에 얘 일로 옮겨온 다음에 요거 가로 묶어갖고 이렇게 보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산수예요, 산수.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뢰 규칙을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좀 정리해 봅시다, 다시. 그래서 얘를, 아까 이제 N은 N 알파 더하기 N 베타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토탈 NM, 여기가 지금 N이고, 요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MP는 우리가 정리하면 요렇게 쓸 수 있고, 그렇죠? 이거 다시 앞뒤 정리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삭제하고 뭐 이렇게 더하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얘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NA의 알파 값을 안다고 하면은 요거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토탈량은. 얘도 토탈량을 알 수 있으니까 얘는 얘랑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 페이스의 이제 상대적인 양, 알파 페이스의 상대적인 양이 결국은 이 거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똑같죠. 베타 페이스의 이제 상대적인 양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에는 이제 압력을 표시했잖아요. 지금 컴포지션이고 프레셔잖아요. 근데 얘를 온도에 따라 해봅시다. 온도. 그래서 이거 프랙션이고 이거 온도예요. 좀 다른 거예요. 아까는 이제 그 온도를 고정시켜놓은 거고, 이거는 압력을 고정시켜놨다고 할게요. 아까 이제 독립변수 두 개인데 압력을 고정시켜놨다고 그래요. 그러면 똑같이 밑에는 이제 액체, 여기는 이제 액체고 위에는 기체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상태에 여기 A에 있는 애들을 몰프랙션은 이제 온도를 올렸어요. 끓이는 거죠. 쭉 끓였어요. 끓이면 이제 A의 리퀴드가 뽀글뽀글 끓겠죠. 그래서 기체가 뽀글 올랐어요. 두 개가 섞여 놓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섞여 있는 액체를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쭉 올렸어요. 근데 어느 끓는 점이 되니까 A와 B가 뽀글 올랐어요. 거기서 이제 기체가 한 방울 똥 올랐는데, 그 기체의 성분은 요거죠. 요거. 그렇죠? 요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 바깥쪽은 기체고, 요거 요쪽 밑에는 리퀴드만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이거 다 설명한 거죠 지금. 그래서 요 두 개, 요 가운데는 지금 리퀴드와 베이퍼에 공존되어 있는 상태죠.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다 얘기했죠. 뭐 그래서 얘가 버블 포인트 라인이라니까 결국은 끓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 듀 포인트 라인은 뭐냐면 기체가 됐잖아요. 기체가 됐는데 얘가 여기 다 액체고 여기 다 기체예요. 맞죠? 액체 다 기체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온도를 내린다고 할게요. 만약에 이제 이쪽 위에서 이렇게 내린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에 있는 기체의 성분들이 액체로 한 방울 똑 바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듀 포인트 라인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아까 이제 A1에서 출발할게요. A1에서 온도를 쭉 올려요. A2까지 갔어요. 그쵸? 거기서 발생하는 기체가 뿔로 올라갔어요. 그럼 A2로 가겠죠. A의 끓는 점은 여기지만 A의 두 개의 분율은 이렇게 되지만 기체 상태에 있는 성분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얘를 다시 응축을 할게요. 온도를 다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A2에 있는 성분은 밑으로 가겠죠. 그리고 얘를 다시 끓였어. 그러면 A3로 가고, 다시 얘를 온도를 낮췄어요. 그러면 A4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순수한 A, B가 섞여 있는데 얘를 순수한 A만 얻고 싶어요. 그걸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선 A, B가 섞여 있다. 그럼 끓이는데 증기를 만들면은 증기압 차이에 의해서 A와 B에 있는 성분이 더 달라질 거 아니에요. 달라지죠. 그걸 다시 액화시켜.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끓여. 그 다음에 다시 농축시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1에 있는 애들을 갖고 끓여갖고 끓이면은 액체 상태에 있는 분율과 기체 상태에 있는 분율이 다르니 일로 갈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다시 기체에 있는 애들 다시 다 응축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다시 끓이면 이렇게 되고, 다시 응축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계단 형식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거 지금 압력이 1인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지금 말로 설명한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화학적으로 이제 아주 단순하게는 이제 단순 종류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물이랑 에탄올이랑 섞어놨어요. 물이랑 소주를 섞어놨겠죠. 근데 부글부글 끓였어요. 부글부글 끓였어. 그러면은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끓으면은 기체에 있는 상태에는 물과 에탄올 두 개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냉각시켜. 그러면 이 안에는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긴 하지만 에탄올이 조금 더 많겠죠. 그걸 다시 끓여. 이렇게 한번.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냉각시켜. 이거를 반복하면은 순수한 에탄올만 얻을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단순 중류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단순 중류에서는 이제 뜨거운 증기는 즉시 응축기로 이제 찬물로 이렇게 박박박박 한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증류기는 순수하지 않으며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발생하는 증기의 성무가 동일하고 라우레 법칙에 따라 계산하겠죠. 자, 단순 증류는 이제 비등점이 크게 다른 액체를 분리하거나 경험적으로 25도씨에서 또는 비활성 고체 또는 오일과 액체를 분리하는 농도로만 사용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화학공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면은 액체 올라가고, 아니죠. 그 보글보글 끓이면은 증기가 쭉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겠죠. 또는 뭐 화학공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글바글 끓이면은 증기가 올라갔다가 맞으니까 여기 끓였어요. 끓이면 이제 증기가 올라가겠죠.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제
섞여 있는 증기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석유화학공업에서 사용하는 증류탑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증류를 하는데 이거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었고 순수한 A까지 가겠다면 아까 이제 보일링 템퍼레처와 이제 베이퍼 컴포넌트가 있을 텐데 A1에서 이렇게 갔다가 내려와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GA 값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 거냐. 그런데 이거의 가정은 얘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죠. 진짜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가 꼭 이런 애들만 있나요? 아니죠. 이런 애들도 있겠죠. 예를 들었고 얘가 순수한 액체고 얘가 순수한 기체예요. 순수한 액체고 순수한 기체인데 얘가 순수한 액체가 되는 이 보일링 포인트랑 얘가 이제 듀 포인트라고 했죠. 듀 포인트 라인이라고 했죠. 보일링 포인트 라인이고 듀 포인트 라인이 이렇게 빵빵하지 않고 조금 좁아요. 그럼 얘는 순수한 B가 되게끔 한 스텝, 두 스텝, 쓰리 스텝만 가면 돼요. 근데 얘는 몇 스텝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분리탑 또는 분별 증류에서 이론적 단수를 표현을 할 건데 주어진 증류물에서 얻기 위해서 이제 플레이트를 갖고 있었고 이론적 단수를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상용액의 이제 TG 다이어그램은 TA보다 이제 휘발성이 더 크고, 그렇죠? 근데 꼭 그런 애들만 있냐? 꼭 그런 애들만 있진 않다. 그래서 0과 1 중에서 만약에 이제 베이퍼 컴포넌트와 보일링 포인트 템퍼레처가 있는데 두 개가 아무리 끓여도 뭐 분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는 뭐 HCl 이런 것들 있죠. 순수한 HCl을 너무너무 얻기 힘든 것들. 그러니까 두 개가 올라가는데 두 개의 성분들이 지금 AF 프랙션이 증기가 되면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액의 성분과 증기의 성분이 지금 똑같은 거죠. 지금 똑같아지는 거죠. 한 포인트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분별할 수 없겠죠. 근데 얘가 꼭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대로 된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클로로폼이랑 테트라하이드로퓨란 THF잖아요. 그래서 클로로폼 이렇게 되는데 얘는 A와 B가 왜 그렇게 되느냐? A와 B를 합쳐놨더니 A와 B가 너무 좋아. A와 B가 더 좋아. 원래는 A와 B가 나눠지려면 좋아야 되는데 너무 좋아갖고 아주 좋아갖고 혼합물의 증기 압력을 감소시킬 때 TG 다이어그램에서 PG 다이어그램이 최소치에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AB의 상호작용을 안정화시켜갖고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말하는 그 G값이 H 값이랑 똑같다고 하고 0보다 작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결국은. 자, 그래서 뭐 비이상적인데 만약에 이제 AB가 싫어. 아까 앞에는 이제 AB가 너무 좋은 경우고 밑에는 AB가 너무 싫은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상적인 값이 오타네요. 또 오타가 이렇게 많네. 이상적인 값. 혼합물의 증기 압력을 증가시킬 때 TG 다이어그램이 TG 최소값 그래서 발생시킬 수 있고 결국은 AB의 상호작용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분리된다는 얘기죠.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AB가 이제 섞여 있을 때는 분별 증류 되는데 그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두 개가 증류를 하게 되면 아예 이렇게 층이 확 분리된다는 얘기죠. 이건 앞에서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요쪽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액체 성분을 이제 오른쪽으로 고려를 하고 A2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VLE가 풍부한 성분으로 A3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이제 VLE는 증기와 액체가 동일한 성분을 가져서 B에 도달을 할 수 있죠. 빨간 점은 성분 변경 없이 일정이 일어나고 그렇죠? 얘를 아조트로피 형성한다고 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앞에는 보일링 포인트 템퍼러처와 베이퍼 컴프레션이랑 똑같은 점이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끓는 점에서 아조트로픽은 성분 물질의 증류가 될 때 남아 액체 성분은 B로 변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겠고, 예를 들어 여기도 오타네요. 오타 이렇게 많네요. 자, HCl은 아까 물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 80%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낮은 끓는 점에서는 에탄올이랑 물 같은 경우 4%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에탄올도 되게 얻기 힘들고 순수한 HCl도 되게 얻기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차시 끝나고 다음 시간 차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력학 수업 21번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페이스 다이어그램 배웠었죠. 믹스처에 대한 간단한 거 배웠었던 것 같아요. 자, 원래 우리가 수업이 요거 진행해야 되는데 요거 앞에서 이제 수업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생략한다 그랬죠. 그래서 액티비티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6장에서 나오는 그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서머다이나믹 부분, 일렉트로케미스트리 부분도 설명 안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화학 반응론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니까 요거 세 개를 삭제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액티비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액티비티 우리가 많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뭘 했었냐면 우리가 앞에 3장에서 그 이상적인, 그러니까 이제 퍼펙트 가스 설명하면서 실제 기체와 이제 이상 기체가 발휘하는 것 자체가 다르니, 발휘하는 압력이 다르니 그거를 우리가 비슷하게 고려하기 위해서 활동도 개념을 해서, 그걸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게스티 개념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피게스티 그때 우리가 깁스 에너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몰당 깁스 에너지는 이상적인 깁스 에너지에 비해서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GM은 깁스 에너지는 스탠다드 깁스 에너지 더하기 RTL은 P0 바의 P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이상기체일 텐데 얘 P가 실제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덮어요. 이거요. F. 그래서 F를 뭐라 그랬냐면 실제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은 이상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과 다른데 왜 달라요? 인터랙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게스티를 뭐라 하냐면 이상 기체가 발휘했을 때의 압력에다가 실제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제로바 이런 걸 표시했죠. 그래서 얘는 무차원 수고 피게스티 코이피션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뭐 만약에 P와 F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1 값이 같겠죠. 그리고 벗어난 정도에 대한 거니까 얘가 낮아. 실제 기체가 낮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0점 몇몇몇몇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기체에서 했던 거를 그 용액에다가 이제 접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앞에서 이상용액이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어요?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게 그 이상용액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실제 용액에서 그 활동도 개념을 넣으려고 그래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미칼 포텐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해 몰단 깁스 에너지가 순수한 물질일 때는 몰단 깁스 에너지가 케미칼 포텐셜이랑 정확히 일치한다 그랬죠? 그런데 얘가 섞여 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케미칼 포텐셜 A는 뮤A 스타의 RN PA 스타보다 PA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뮤A는 리퀴드 상태에 있는 A가 실제로 존재하는 케미칼 포텐셜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순수한 A가
순수한 A가 리퀴드 상태에 있을 때의 케미칼 포텐셜과 같지 않는데 얘는 뭐랑 차이겠냐? RTL은 PA분의 PA니까 PA라는 거는 결국은 증기압이죠, 증기압. 그리고 얘는 PA만 존재했을 때, 순수한 A만 존재했을 때 발휘하는 증기압분의 실제로 존재하는 증기압이니까 여기죠? 여기 써있네요. 그래서 좀 작게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대문자로 썼는데 자 어쨌든 PA 스타는 순수한 A의 증기압력이고 그쵸? 순수한 A만 있었을 때의 증기압력이고 용매가 성분이 섞여 있어요. 순수한 애들이 아니고 A, B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A는 A의 증기압력이죠. 용매일 때 용매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솔루션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상용액.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요거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라울의 법칙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그냥 넣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XA는 분율이죠, 분율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실제 용액, 그래서 라울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들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라울의 법칙이 따르는 것을 어떻게 표시했냐? 아까 지금 XA였잖아요. 그래서 실제 용매에 대해서 XA 대신에 AA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AA가 좀 이상하네. 어쨌든 이렇게 얘를 액티비티로 두겠다는 거예요. 왜 액티비티로 A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액티비티로 두겠대요. 그래서 액티비티는 어떻게 표시했냐?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여기 보면은 우리가 XA잖아요. XA를 똑같이 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액체에 대해서 고려하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퓨게시티를 도입했던 것처럼 얘도 액티비티로 해갖고 실제 존재하는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PA 스타와 PA가 있는데 만약에 PA 스타와 PA가 결국은 A가 순수한 A가 있을 때의 증기압분의 실제로 존재하는 증기압인데 만약에 라울의 법칙은 뭐예요? 이상용액이니까 이상적 묽은 용액이니까 용질이 아주 조금 있고 용액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얘랑 비슷하겠죠? 얘가 뭐 예를 들고 이만큼 있는데 소금 한 방울 딱 쪄서 소금 하나에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은 기체 속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PA 거 아니에요. 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PA 스타와 PA가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얘가 거의 근사치면 이렇게 된다 할 수 있죠. 이렇게. 결국은 언제? PA가 1에 가까워질 때. 그렇죠? 얘를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고 했죠. 거의 B로 갈 때. 결국은 얘가 용질은 거의 0으로 하고 용매는 거의 1로 갔을 때 라울의 법칙을 따르고 얘를 활동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거를 다시 P와 T에서는 감마로 정의할게요. 감마. 그래서 감마는 우리가 활동도 함수를 해서 액티비티 코이피션트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감마가 1일 때, 그러니까 XA가 1로 갈 때 감마는 1이 되겠고 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XA가 1로 갈 때 액티비티 코이피션트는 결국은 그 분율이랑 관계가 있겠죠. XA랑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똑같으려면은 얘가 이거 간단한 거죠. 감마 A가 XAA랑 같아지려면은 XA가 1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AA가 XA랑 똑같아지려면 감마가 1이 되면 되잖아요. 그 내용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얘는
케미컬 포텐셜 A, 뮤 A는 뮤 A 스타 리퀴드의 RTLN A의 A래며, 근데 얘는 A는 아까 뭐라고 정리했냐면 이렇게 정리했다며요. 근데 얘 넣고 다시 나눠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요 앞에는 뭐예요? 아이디어 솔루션이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콜레이션 포 리얼 솔벤트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사실은 얘는 이상용액이랑 똑같을 수 있는데 이상용액과 벗어난 정도를 어디다가 다 전가시킨 거예요. 여기다 한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여기. 그래서 요 앞에 요만큼 XA까지는 이상용액에 대한 케미컬 포텐셜을 얘기하는 거고, 이상용액에서 벗어난 정도를 얘 감마에다 다 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퓨게시티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이제 용매와 용질에 대한 헨리의 법칙과 라울의 법칙을 따르면은 우리 헨리 콘스탄트는 KB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B는 이상적 묽은 용액의 B의 케미컬 포텐셜은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거 똑같이 헨리 콘스탄트 갖고 이렇게 다시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그리고 어디 갔어? 죄송해요. 지금 요거 한 거를 요거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이상적 라울의 법칙에 따르는 이상용액에서 벗어난 실제 용액이 이상용액과 벗어난 정도를 그러니까 용맥의 활동도의 액티비티에다가 했고,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감마라는 애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실제 용액에서 이제 헨리 콘스탄트 KB를 쓴 것처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용질 B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상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적 묽은 용액은, 그러니까 이상용액이라는 게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애들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됐고, 실제 애들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요? 여기 자대고 긋고 우리가 요 KB 콘스탄트를 한다는 게 우리가 헨리의 법칙이었죠. 그렇죠? 그거 똑같이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만약에 이제 뮤비스타는 뮤비 스탄다드 제로바의 리퀴드의 RTLNXA고, 그쵸? 그 상태에서 얘 XB를 어떻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대로 상태에서. 왜냐하면 XB는 XB는 PA 스타보다 PB고, 넘기면은 PB 스타는 PXA, XB 곱하기 KB였죠. 앞에.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XB가 1인 경우는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 뮤비 스타 리퀴드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이제 순수한 표준 상태, 제로바에서 표준 상태라는 건 뭐예요? 원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퓨어 서스턴트 원바라고 하면은 X가 1이라고 하면은 증기압력 KB를 발생시킬 수, 간주시키고,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용질이 순수하지만 마치 여전히 헨리 콘스탄트를 따는 것처럼 가상적인 상태에 있죠. 이걸 외삽해갖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고 이렇게 자대고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외삽이죠. 외삽.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용질이 이상적 묽은 행동에서 헨리의 법칙에서 벗어나도록 허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용액에서는 우리가 XB 대신 AB를 도입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AA 도입한 것처럼 AA, 그러니까 액티비티 대신에 헨리 콘스탄트 대신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되고, 요거 포착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국은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은 앞에서 지금 AA에 대한 거는 AA는 뭐였어요? 감마 A, XA라고 그랬는데 얘는 AB는 감마 B분의 XB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여기 얘 이렇게 되고 요거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자리에 얘 지금 집어넣은 거겠죠? 집어넣고 이제 풀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똑같죠? 아까 그 용매 뮤A에 대한 리퀴드에 대한 거를 용질에 대한 요거 감마 B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삭성 헨리의 법칙으로 모든 편차에 대해서 여기 감마 B에 포착된다는 얘기가 그쪽에 몰아놨다는 얘기예요. 얘도 똑같죠. 만약에 이제 감마 B가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XB가 빵이 돼야 되고, 만약에 이제 AB와 XB가 같으려면 XB가 0쪽으로, 그러니까 XB가 0쪽으로 가게 된다면 AB와 XB가 같겠죠. 모든 온도하고 모든 압력에서. 화학에서 이제 컴포지션은 몰 프랙션 대신에 몰랄리티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XB와 BA를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었고 이상적 묽은 용액은 결국은 MB가 NAB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매가 다량으로 있고 용질이 굉장히 작은 상태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몰랄리티는 결국은 1kg당 몰 농도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시한 거죠, 지금.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렇죠? 결국은 얘를 정리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몰랄리티라는 게 몰분율 대신에 몰랄리티를 사용하고, 그리고 얘를 킬로그램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몰랄리티. 자, 그리고 용질이 묽은 용액에서 헨리의 법칙을 따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까 요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뮤AB 스타 리퀴드는 뮤B 스타 리퀴드의 RT, LMP의 MA가 되겠고, 얘 여기서 N 여기서 B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BB는 BB는 똑같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요거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B0가 1몰 퍼 킬로그램이거든요. 아까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1로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얘를 또 한 방으로 놔둬요. 우리가 이렇게 수식 존재인데 얘 전체, 수식이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 전체를 한 방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까지 다 포함한 거를 이렇게 표시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상태에서 스탠더드 스테이트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용질이 묽은 용액에서 헨리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뮤B 제로바에서 리퀴드 값은 XB에 대해서 도입된 표준값과 다르고, 표준 상태, 그래서 원바죠, 원바에서 스탠다드 스테이트 상태에서 뮤B 제로바의 리퀴드면은 B의 1몰 퍼 킬로그램이고 용질의 가산 형태고, 이제 희석이 된다 그러면 B0가 0으로 되겠죠. 이게 0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게 B0가 무한대로 가면은 용질이 점점 안정화되고 용액에서 마지막으로 작업해서 제거가 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애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농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무차원적인 이제 AB와 그 개수 이제 감마 B를 도입을 해서 이상성에서 편차를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되고 모든 온도, 모든 압력에서 만약에
B0 그죠? B0 얘가 0으로 간다고 치면은 간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B0가 0으로 간다 그러면은 감마 B도 1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표준 상태에서 이제 상태되고 이상중에 대한 모든 편차 개수 감마 B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이거 정리하면은 라우레 법칙이고 헨리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용매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죠. 그리고 헨리의 법칙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XA가 1로 가게 되면은 X가 1로 가게 되면은 A와 감마는 1로 갈 수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1로 간다고 하면 A는 감마랑 똑같아질 수 있었고, 감마가 만약에 1로 간다면 A는 X와 똑같아질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퓨어 솔븐트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랬고, 헨리의 법칙에서는 X가 만약에 0으로 간다고 하면은 감마는 1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고, 여기 똑같죠? 만약에 이제 그 위에랑 똑같이 X가 1이면은 A는 감마가 되고, 감마가 1이 되면 A는 X가 될 수 있겠고, 그렇죠? 그 대신에 여기서 라우레 법칙과 그 헨리의 법칙의 차이가 보면은 PB 스타 대신에 여기 그러니까 헨리 콘스탄트를 쓰고 있죠. 그래서 가까이 그 경우에는 결국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뮤는 뮤 제로 바의 RT LNA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용액의 이상 용액의 케미칼 포텐셜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요 PA 스타는 순수한 A의 증기압력 PA이고, 용액의 성분일 때 A의 증기압력이고, 이상 용액일 경우 용질의 라우레 법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라우레 법칙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규용액의 활동도 한번 볼게요. 아까 정규용액 우리가 그 새로운 함수를 도입했었죠. 그래서 G2라고 했었고 H2라고 했죠. 그래서 정규용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H2가 0이 아니고 S2가 0인 거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H2가 델타 믹스처 H이고 N 베타 T의 XA의 XB였는데, 여기는 만약에 이제 XB가 아니 S2가 0이라고 하면은 정규용액인 거는 이제 깁스 에너지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고, 이거 다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베타는 무차원적인 이제 파라메타이고, AA, BB 상호 인터랙션에 대한 AB의 에너지와 측정 작용이고, 이거 베타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발열, 베타 값이 만약에 0보다 큰 경우에는 흡열 반응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발열 반응이라는 거는 A와 B가 더 좋아갖고, 야 좋아 이렇게 갖고 에너지를 내보낸다 그랬고, 흡열 반응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 별로 안 좋아 그래갖고 열을 흡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델타 G의 깁스 에너지는 RT 뭐 이렇게 쭉 놔두고, 만약에 요거 이제 묶는 거죠. 뭐 있나요? 이렇게 두 개 묶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갖고, 왜냐면 요거 1이니까. 그리고 플러스면 이렇게 되겠고, 우리가 감마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LN 감마 A가 베타 X B의 B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마르클레스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풀었어. 그러면 이제 이상적 묽은 용액을 갖고 이상적 묽은 용액, 이상용액을 우리가 요거 갖고 풀 수 있고, 얘를 결국은 정규용액에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정규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 베타 값이, 아까 베타 값이 이제 흡열이냐 발열이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X가 이제 몰 분율이고 Y가 이제 그 이상용액의 이제 순수한 A에 있는 A의 증기하는 발의 압력분에 실제로 존재하는 A의 증기압력 비율을 보게 되면은 베타 값이 0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마르클레 방정식에 의해서 만약에 베타 값이 0보다 작아요. 베타 값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밑으로. 그럼 얘는 발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베타 값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면은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르클리케이션의 활용해서 활동도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A의 활동 능력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라우레 법칙에서는 PA는 XA의 PA 스타고 지금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베타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이니까 이상적일 때는 높은 증기압력을 발휘할 거고, 만약에 이제 발열 반응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 AB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니에 가지마. 라고 땡기겠죠. 그러니까 낮은 증기압력을 하겠죠. 굉장히 힘드네요. 어제 이제 공업화학 수업을 한 3시간을 찍었더니 갑자기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빨리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XA가 1에 가는 것처럼 직선상을 고려하기 때문에 라우레 법칙과 일치하게 되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우리가 조금 빨리 나갔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좀 빨리 나갔는데, 빨리 나간 이유는 액티비티가 우리가 그 피겨시티 배웠을 때 그 개념을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나갔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연력학 수업은 대면 수업을 하지 않으면 조금 힘든 수업이긴 해요. 그래서 연력학 수업을 조금 대면 수업을 실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정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